지영아,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 모든 거짓말과 이기적인 계산, 심지어 엄마의 편까지 이용하다니.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럽다고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엄마는 민지 같은 며느리를 믿고 싶으신 건가요? 하루 종일 착한 척만 하다가 엄마의 신뢰를 빼앗아가려는 사람을요? 엄마는 누가 진짜 자식인지 잊으셨나요? 자식. 그런데 왜 나는 내가 남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지지?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느니 차라리 모든 걸 잃는 게 낫겠다. 외모가 항상 완벽하게 보존된 가정에서는 은연중에 스며든 갈등과 이기적인 속셈이 너무 숨겨져 있어 내부자 자신도 모르게 된다. 사랑과 단결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여성이 결혼에 들어섰다. 그러나 남편의 침묵, 가족 관계의 조정, 기대의 압박은 그녀를 점점 답답하게 만들었다. 어려운 선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진실, 자존심,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때로 가장 친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정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표마와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다. 푸른 바다가 첩첩이 산줄기를 감싸 안는 부산에 사는 34살 민지라고 합니다.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나의 아파트는 흔히 중심지로 불리는 서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낮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성급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집문을 통과하면서 나는 평화롭고 친숙한 다른 세계에 빠진 것 같았다. 남편 지훈 씨와 어린 아들 현우 씨 등 가족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며 위로를 찾은 곳이다. 지훈은 말수는 적지만 배려심 많은 남자다. 그는 수산물 수출 회사의 매니저로 저녁 늦게까지 바쁘곤 했다. 근데 지훈이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항상 시간을 내서 커피를 만들어줘요. 새 날은 잘 될 거야, 민지.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다. 현우는 달라요. 아이는 곧 7살이 되고 장난스럽고 활동적이어서 집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고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다. 시댁 식구들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과말리에 살아요. 우리는 지훈이 현우가 조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권하는 것이 주말마다 모이는 전통이다. 매번 시어머니는 김치, 불고기부터 떡볶이 등 단식까지 식탁을 차린다. 그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무도 그녀보다 생선구이를 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가정 분위기가 항상 보기처럼 아늑한 것은 아니다. 모임은 대개 사교적인 안부 인사로 시작하지만 서투른 말 한마디면 식탁 전체가 긴장될 수 있다. 항상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시누이는 종종 저를 깨물고 미소 짓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현우 씨 음식을 열심히 집어들고 있을 때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것보다 엄마가 더 신경 써야 해요. 그렇죠, 엄마, 라고 넌지시 말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방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쨌든 지훈이랑 현우를 위해서 그 모임에 계속 나갔는데 돌아올 때마다 아들이 차에서 졸고 할아버지가 주신 장난감을 팔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은 밤이 되면 바닷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듯 언제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형수님인 지연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고급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몇 단위 부산에 있는 나의 작은 아파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인류금융회사에서 그녀의 일은 그녀를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녀가 주말에 부산에 올 때마다 온 가족이 로비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하이힐 소리부터 알고 있었고 분위기는 몇 인분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우리는 푸른 바다에 비친 오후의 햇살을 볼 수 있는 거날리 일대의 한국 전통 가옥인 시어머니 댁에 자주 모인다. 지영은 들어오자마자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 민지씨, 아직도 그 낡은 가방을 쓰시나요? 자, 정말 참을성이 많군요. 라고 그녀가 반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내 삶에 대한 암묵적인 시험에 밀리는 것 같아서 그저 웃기만 했다.
가족 식사는 모두가 만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엄이 빛을 발하는 작은 무대이기도 하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식사하는 동안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저 방금 이사회로 승진했어요. 다행히 자회사는 인재를 중용할 줄 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과 달리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은 나를 똑바로 찌르는 칼과 같았다. 반응도 없이 아들 현우는 갑자기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물을 튀겼다. 방 전체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지영은 선글라스를 훑어보며 말했다. 민지씨, 당신의 아이는 정말 활동적이에요. 하지만 더 조심해서 가르쳐 주셔야죠. 나중에 이렇게 무심코 자라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옆에 앉은 지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눈빛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날 식사 후 나는 시어머니의 청소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영은 가능한 사람이지만 그의 말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민지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약간의 상처가 있다. 지영 씨 말대로 정말 제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나 싶어요. 모두 돌아간 뒤 나는 현우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는데 파도는 여전히 모래사장을 툭툭 쳤다. 소녀는 순진하게 춤을 추며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슬프게 했나요? 아이를 꼭 안아줬더니 지영의 모든 비난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제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올해 시어머니 생신은 부산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집 근처 언덕의 나뭇잎이 점점 노랗게 변하는 10월 초하루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시어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쫄깃쫄깃한 당면이 있는 잡채 요리를 하느라 바빴고 떡국을 끓일 쇠고기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고르고 김치전자를 바삭바삭하면서도 향기롭게 튀기기 위해 반죽을 한 겹씩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를 통해 진심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비록 할머니가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지만 나는 그녀가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엄마라는 것을 안다. 지영이 들어왔을 때 한 박자 멈춘 듯한 공기 속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점장을 입고 화장을 철저히 하고 수입된 스테이크 상자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상자를 책상 위에 놓자마자 그녀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서울의 유명한 식당에서 이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수입 쇠고기는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이런 기름진 음식보다 훨씬 낫죠. 엄마는 이거 먹어야지 민지거 말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어. 온 방이 조용하다. 지영의 웃음은 시어머니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은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식탁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기분이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분위기를 깨는 게 두려워요. 파티 내내 지영은 자신의 해외 출장, 그녀가 만난 주요 파트너들,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업무 성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남편인 지분을 몰래 쳐다보았지만 대화에서 벗어나려는 듯 묵묵히 허리를 굽혀 먹기만 했다. 왜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아들 현우가 식사 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을 때 고조되었다. 민지 엄마가 떡국을 제일 잘 만드셔요. 지영 선생님 소고기보다 이게 더 좋아요? 방 전체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지영은 아이를 보기 위해 눈썹을 치켜 올렸고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맞아. 떡국 진짜 맛있어. 엄마도 좋아. 그 말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명보트와 같아서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요리를 몇 조각이라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지지는 단지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인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그는 뒤에서 나를 껴안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다시는 조용히 안 할게.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달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은 나를 더 안심시켰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동반자와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한 달 뒤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온 지훈은 어머니가 위암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소식은 이미 희박한 표말을 깨뜨리고 가족을 휩쓰는 폭풍과 같다. 바로 그날 저녁 광안리의 시어머니 집에서 온 가족이 긴급히 모였다.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실의 공기는 이제 이상할 정도로 답답해졌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고 얼굴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손은 때때로 가볍게 떨렸다. 지영이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차분하고 단호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것은 단지 초기 단계일 뿐이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 엄마는 원래 건강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걱정을 없애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나에게는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 같았다.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는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더 자세히 검사해야 합니다. 첫 단계도 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아직 말을 끝내지 못한 지연은 말을 끊었다. 민지야, 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이건 가족 문제예요. 그냥 애나 챙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나를 밀어내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내 옆자리에 앉은 지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순이 역력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그녀의 동점을 찾기를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고개를 저으며 슬픈 눈빛으로 피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떠날 때 나는 식탁을 치우기 위해 남아 있었다. 내가 책상을 닦는 동안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민지씨, 좋은 뜻으로 한 거 알지만 모든 걸 지연이한테 맡겨도 돼요. 작은 가족이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나로 하여금 내가 방금 다시 쫓겨난 것처럼 느끼게 했다. 몇 주 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서울에서 어머니를 치료할 좋은 개인 의사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의 상태나 발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항상 모호하게 대답한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화를 언뜻 들었는데 가족 모임에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날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밀려나는 것을 느꼈다. 제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상황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잠자리에 든 뒤 지훈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지훈씨, 지영씨가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엄마 얘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같아. 지훈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고민이 가득하다. 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지영이는 항상 집안일을 다 잘 처리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의 대답은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영이와 저의 관계를 더 긴장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가족입니다. 저는 영원히 밖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추운 11월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여러 번 더 큰 시설에 가기를 거부한 후였습니다. 외기가 쌀쌀한데도 그동안 쌓인 걱정과 의혹으로 마음이 불타는 듯했다. 지영이가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시험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친착한 태도로 나이든 남자인 의사는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부인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위는 가벼운 염증만 있고 암의 징후는 없다. 하지만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좀 더 절제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 내 귀에 벼락 같았다.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엄마, 왜 의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 그녀의 눈빛은 피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민지, 미안해. 다 지영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가 말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온 가족이 더 신경 쓸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그렇게 우겨서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영이 어머니의 건강을 가정조작을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와 공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당황스러움이 가라앉지 않고 우연히 더 심각한 것을 발견했다. 하루는 거실을 청소하던 중 최근 방문 때 지영이가 빠뜨린 자료 뭉치를 발견했다. 안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빚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다. 서류에 적힌 글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왔다. 별표 개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별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영은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기 위해서이다. 그날 저녁 지훈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는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항상 언니를 존경했지만 이번에는 지영이 지나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지훈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에서 모순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항상 집안을 장악하고 있을 때 지영과 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훈이 나서도 변명하거나 심지어 나를 탓할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용당할 가치가 없다. 다음날 지훈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녀는 지영의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조용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순간 저는 그녀가 숨기려 했던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지영이랑 얘기해볼게 라고 그녀가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녀의 딸을 상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랑 지훈이는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어요. 계속 방치하면 가족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이 집은 잃을 것이다. 하지만 지영이와 대면하면 이 집안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가족, 그리고 어른이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흐린 하늘에 회색 구름이 곧 폭우가 내릴 것을 알렸다. 시어머니 집거실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영의 집무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치료 문제를 상의한다는 이유로 아침에 부산에 막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전화로 말하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계산적이다. 나는 도청하려고 하지 않지만 당신이 무심코 한 말이 문틈으로 울려 퍼졌다. 민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본다면 저는 쉽게 집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회사 밖에서 바쁘지 않으면 나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면 어머니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지영이의 한마디가 자존심을 팔로 찌르는 듯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가족과 어울리기 위한 나의 노력은 장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가족의 위치에서 밀어내기 위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지영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제 눈빛을 봤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민지 씨, 바빠 보여요? 언니가 얇게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언니가 계속 이렇게 컨트롤하게 놔둘 순 없어.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가 서울로 돌아온 뒤 집 근처 카페에서 지훈이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는 은은한 황금빛 불빛과 찬밥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폭풍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훈아, 내 말을 들어야 해. 방금 지영이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녀는 집을 팔고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핑계로 삼으려 하고 이제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쉽게 조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한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어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손은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야. 지영이 형 누나예요. 난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크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조용하면 이 가족은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생각하시나요?
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이 모순투성이었다. 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당신이 정말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에 끼어든 나를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이 출근할 때 잠깐 얼반지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 알지만 이번에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저는 집을 판 사실을 알았어요. 지영이도 그렇고 그 누구한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민지, 지영이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내 딸이고 나는 이 가족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지영이가 엄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거예요. 이 가족이 깨지는 걸 지켜볼 순 없어. 대화는 침묵으로 끝났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필요하다면 결과를 무릅쓰고 지영과 직접 대면할 것이다. 이 가족은 그녀의 것만이 아니며 나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가족 모임은 어느 일요일 오후 과말리 시어머니 댁의 단골 거실에서 열렸다. 나는 이 회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의를 계속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마음의 준비를 하며 지난 밤을 보냈다. 그날 날씨는 추웠고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실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 옆에 앉은 지훈은 걱정스럽지만 굳은 눈빛이었다. 지영은 가장 늦게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중요한 일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모두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는 시작했다. 그렇게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첫째, 엄마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의사는 어머니의 건강이 가벼운 염증이 있을 뿐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영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언니의 계획을 따르라고 했어요. 밤은 원무스스로 조용했다. 내 옆에 앉은 지훈은 얼굴을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민지씨, 어디서 들은 얘기죠? 너무 웃겨요. 당신과 같은 사무직 사람이 하루 종일 부엌만 돌아다닌다고 누가 믿겠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서류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집 팔기와 지영의 빚에 대한 서류들.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짜병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내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계산까지 했어. 지영은 잠시 얼굴이 참백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웃으며 넌 정말 상상을 잘한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언니 일에 참견해요.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 모임에서 종종 침묵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충분했어. 지영아, 더 이상 그렇게 하게 놔둘 수 없어. 온방이 할머니를 돌아보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엄마, 내가 힘든 거 알지만 엄마와 가족을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 집은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도구도 아니다. 지영은 목이 메었지만 여전히 변명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저는 가족만 생각해요. 나쁜 거 없어. 시어머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가족을 깨뜨릴 뿐입니다.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녀가 그렇게 강한 것을 처음 보았다.
지영은 일어서서 가방을 챙기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밤을 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았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민지, 많이 참아온 거 알아?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그 말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과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마침내 이 가족의 일부로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가족 모임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영의 거부가 아니라 지훈의 반응이었다. 시어머니가 지영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나는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은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며 냉정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은 단지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을 원한다. 민지야, 긴장하지 마. 나는 그에게로 돌렸고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실을 잘 알고 지영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지훈은 언니의 잘못을 인정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에게 줬습니까? 언니 뭐 했는지 봤어요? 엄마를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내가 직업을 포기하도록 계산한다. 가족에게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지훈은 삐진 아이를 달래려는 듯한 표정으로 나만 바라봤다. 민지씨, 답답한 거 이해하지만 지영 언니는 가족이에요. 본인 부담도 있어요. 크게 하지 마. 부담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누나에 대한 지훈의 맹목적인 옹호 앞에서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나는 담을 둘러보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지영이는 마치 그녀가 방금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내 정직이 문제되는 진실이 왜곡된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없다. 지훈이 나를 보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지야, 뭐 할 거야? 성급하게 굴지 마. 나는 돌아서고 내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내 편이 아니면 여기서 끝이야? 나는 무거운 공기와 사람들의 다목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밤을 나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과만대의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와닿았다. 나는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해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혼이 사랑뿐만 아니라 항상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갈등과 상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가구를 정리했다. 지훈 씨는 저를 안 불러요. 따라오지도 않아요. 몇 시간 후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공허감이 감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때로는 자존심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긴장한 가족 모임이 있은 지 몇 달 만에 지훈과 공식적으로 각자의 길을 떠났다. 이분 사무소에서 큰 말다툼도 신랄한 질책도 없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온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나온 날 현우는 내 옆에 서서 좋아하는 고민염을 꼭 껴안았다. 소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한 가지 질문을 해서 거의 울 뻔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빠도 같이 안 가요? 나는 단지 잔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시간 날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우가 저녁 늦게까지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할 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훈이나 지영과 함께 머물기로 선택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결정을 내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는 제가 마지막 날에 와서 짐을 싸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만 괜찮다면 너랑 현우랑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아연실색했다. 엄마,
근데 지훈이가? 아니면 지영?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눈빛은 약간 슬프지만 확고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께 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지영이가 엄마가 필요하다고 늘 옹호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그걸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어머니는 지훈을 탓하지는 않지만 옳은 일을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점성 때문만이 아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는 부산 근교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바다와 가까우며 이전에 시끄러운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조용했다. 방이 3개밖에 없는 집,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현우를 위한 것이다. 작지만 아늑하고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시어머니 화분들과 마담을 뛰어다니는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날은 현우가 자고 있을 때 나와 시어머니가 부엌에 함께 앉는다. 그녀는 종종 차를 끓인 다음 감격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사과해야 할 게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 덕분에 진실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담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고통이 조용히 남아있다. 내 결혼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점이와 지지가 부족해서 끝났다. 한때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자유와 따뜻한 작은 가족을 다른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어머니인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할머니는 제가 일하러 갈 때 현우를 돌보아주고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현우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 왜 지영 선생님이나 아빠랑 안 계시고 저랑 같이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진짜 집이 어딘지 아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우가 정원에서 할머니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삶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 자신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매일 아침 부산 앞바다에 해가 막 떠오르면 잔잔한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우리 3사람이 사는 작은 집은 여전히 단순하고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전에 없던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할머니가 곁에 있어 더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아들이 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훈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유일한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날 당신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내 편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관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까? 한 번은 추운 12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잠이 들었을 때 시어머니와 저는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민지, 엄마가 아직도 궁금해서. 지훈이 그날 더 강해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운명인가 봐. 나는 슬프게 웃고 눈이 매워 엄마,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아이가 머물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 완벽한 사람은 필요 없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혼 후 며칠은 쉽지 않다. 현우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계산서들은 파도가 해안을 강타할 때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아들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은근한 응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았다. 어느 늦은 오후, 방을 청소하던 중 나는 우연히 이사 후 남은 물건들 속에서 지훈의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에게 썼던 편지들,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들이다. 나는 거기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마도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편지들을 접어서 벽장 한 구석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아름답든 아프든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영원히 후회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련에 가득 차도 해변에서 뛰어노는 현우의 웃음소리, 차를 마시던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아침들,
더 이상 독한 관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저 평온한 기분 등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지훈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 라는 긴 밤 동안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대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감히 저와 현우 씨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제 자신을 해치는 일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승리였습니다.